자, 627페이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동주택 높이제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 경우는 위 전용주거 일반주거 내 1조학번 높이 제한 기준에 맞이할 뿐만 아니라 대리행정은 높이하려 하여야 한 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자, 지금부터 이겁니다.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생각해봐요. 모든 건축물이니까 이 안에 공동주택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공동주택이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 있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전용주거 일반주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은 또 받는데, 공동주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채광창이 말하는 채광, 햇빛 보기 위한 창. 두 번째, 인동거리입니다. 옆에 동가의 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 1번. 박스 참고 밑에 보게 되면, 참고 밑에 그 박스 안에 있죠? 1번.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거지. 건축물 체크합시다. 기숙사 제외. 각 부분을 높이는 그 부분부터 체크요. 채광을 위한 창문 줄 거나요? 채광을 위한 창문. 채광을 위한 창문 줄여가지고 채광창 그래요. 채광을 위한 창문도 있는 벽면 직각방에 인접된 수평그리 체크합시다. 2배. 가로 안에 전부 다 체크하고 근린서 준주거는 4배.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도 있는 벽면 직각방에 인접된 수평거리 1m 이상 체크하고 1m 이상. 1m 이상 절에가 정하는 거리는 다세대 체크하고 다세대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제 그거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채광창 얘가 가능성이 좀 있는 애니까 봐야 됩니다. 이러고 지금 자 이렇게 지금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고 C 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합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에는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고 연립이 있고 다세대 기숙사 네 가지가 있는데 자 B 대지에다 이러고 건축했다 합시다. 이럴 때 햇빛 보기 위한 창이 이쪽 있죠. 이렇게 A 대지 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랬을 때 이 B 건축물의 높이는 몇 미터까지 가냐 이 얘기인데 자 이게 채광이 채광 햇빛 보기 위한 창이 있는 벽 직각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입니다. 거리. 이 거리가 몇 미터 되냐? 높이는 저 거리의 2배 이하입니다. 띄우는 거리의 2배 이하. 몇 미터 띄웠어요? 5m 띄웠다. 높이는 몇 미터까지입니까? 10m 이하다. 그런데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준주거나 근린 상업이면 4배 이하니까 4배 이하니까 몇 미터 간다고요? 20m까지 간다. 근데 이게 공동주택 중에서 뭐냐? 다세대면 다세대는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1m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만 띄우면 2배니 4배니 이 규정을 적용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공동주택이 기숙사면 이 규정을 적용을 안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자 채광창이 있는 벽 직각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에 따라서 높이가 제한되는데 첫 번째 기숙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띄우는 거리 몇 배 이하다? 2배 이하다. 세 번째, 근린상업 준주거는 몇 배 이하다? 4배 이하다. 다세대는 1m 이상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자, 채광창 그러면 2배, 근린상업 준주거 4배, 다세대 1m, 기숙사는 제외. 반복하는 거요. 채광창 2배, 근린상업 준주거 4배, 다세대 1m, 기숙사는 적용 안 함 이런 식으로. 그 밑에 이제 2번 이제 인동거리죠. 인동거리는 뭐냐 그러면 얘는 출제 가능성 없어요. 여기 이렇게 지금 자 아파트 101동이 있고 여기 102동이 있다. 여기 이러고 103동이 있다. 이러고 104동이 있다.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이렇게 동과 동 사이에 의해서 하나의 대지 2동 이상 있으면 동과 동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높이가 제한되는데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저 제도가 있다는 걸 말하면 돼요.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있으면 동과 동 사이 거리에서 높이가 제한되는 것도 있다. 그 정도만 알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적용 제외 줄 겁시다. 2층 이하로서 8m 이하입니다. 2층 이하로서 8m 이하. 그 건물에는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주거 일반주거 1조 규정과 공동주택 1조 규정을 체크합시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함정이 세 군데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2층 이하로서 8m 이하를 갖다가 3층 이하로서 12m 이하 숫자 바꾸는 거. 그러니까 2층 8m를 암기하고 두 번째 2층 8m, 2층 8m, 2층 8m 열심히 암기하고 시험장 가면 2층 이하 또는 8m 이하인 건축물은 또는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2층 이하로서 두 번째고 세 번째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합분 높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않는답니까? 안 할 수 있답니까? 안 할 수 있다지. 안 할 수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옆에 4번 반대편 동그라미 4번 X 3절 공개공지. 공개공지 아직 설명 안 했네요. 공개, 공지, 공개, 오픈된 공지 휴게소입니다. 오픈된 휴게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을 건축할 때는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를 만듭니다. 올해는 출생 가능성이 좀 희박해요. 작년에 났으니까. 혹시나. 확보 대상 지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대행에 정하는 규모, 용도,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게시설 등 공개, 공지, 빈터입니다. 빈터. 휴게소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그 박스 위로 갔죠. 위에 박스.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중고. 사람이 많이 있는 지역이 주상공입니다. 주상공. 사람이 많이 있는 지역이 주상공인데 이 전용주거지역은 평소에는 사람이 없어요. 출퇴근 시간만 사람이 다니지. 그러니까 평소에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이니까 전용주거 빼고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중공업. 그러니까 중공업 그러니까 전용공업하고 일반공업은 제외요. 전용공업, 일반공업은 특정인만 다니지 불특정 다중이 다니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중고. 그러니까 답이 나오게 되면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 셋 중에 하나 답 나옵니다. 넘겨보게 되면 대상 건축물입니다. 대상 건축물은 1번 연면적 합계 바닥면적입니다. 체크합시다. 바닥면적 합계.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연면적 합계가 아니고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근데 이것은 포인트는 5천입니다. 5천. 연면적 바닥 이게 중요한 아니고 5천 이상인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인데 이 용도가 전부 다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요. 용도를 암기할 생각하지 말아요. 용도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인데 판매에서는 농산물 유통시설을 뺀다. 그걸 잡아야 돼요. 판매에서는 뭘 뺀다? 농산물 유통시설을 빼고 운수에서는 뭐만 한다? 여객용만. 그런 거를 잡아줘야 돼요. 운수는 여객용만. 근데 2번 공개공지 확보 면적까지 있었는데 확보 면적 암기합니다.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이 경우 적용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 할 수 있다. 나무 심고 200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하면 나무 심어야 되는 나무 심고 그런 데를 휴게소 꾸며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설치 시설은 읽어보고 박스 안에 공개 공지는 주민들의 쉼터입니다. 주민들의 쉼터이기 때문에 앉아 쉴 수 있는 의자라든가 파고라 정자입니다. 정자. 그런 거 만들어서 앉아 쉬게끔 해주는 얘기고. 3번 법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인데 박스 잡아요. 용적률 1.2배, 높이 제한 1.2배 완화입니다.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처벌합니다. 안 하면 처벌. 하면은 인센티브 더 짓게끔 해주겠다. 더 짓게끔. 용적률을 1.2배, 높이 제한을 1.2배까지 완화해 줍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자 공개 공지 그러면 결론은 뭐였는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을 건축할 때는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를 만드는데 자 설치해야 될 대상 지역이 어디냐?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중공업이다. 대상 건축물은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판매에서 농산물 유통시설 빼고 운수는 여객용만 잡아주고 얼마 합니까?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했다. 인센티브 완화해준다. 뭐? 위로. 용적률은 위로 가는 거예요. 높이 제한도 위로.
위쪽으로 20%더 짓게끔 1.2배 용적률과 높이에 대한 1.2배 완화합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기면 6장 특별건축구역 6월달에 한번 해봅시다. 특별건축구역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6월달에 639페이지 7창 포칙 벌칙입니다. 포칙 벌칙 1. 권한의 위임과 감독 이것은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 스스로 읽어야 되고 640페이지 2번 위반 건축물 동그라미 1번 그것도 스스로 읽고 2번, 3번, 4번, 5번까지 스스로 읽고 641페이지 6번 갑니다. 6번 이행강제금 부과 6번 이행강제금 예를 잡아야 돼.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이란 벌금이나 과태료 갖는 일회성의 제한 때문에 벌금 과태료 처분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위반 행위 시정이 이를 때까지 위반자에게 일정 금액을 계속적으로 반복 부과 징수함으로써 위반자의 심리적 압박을 통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마련지에 들어서 국계법, 건축법, 농지법 등에서 되어 있다. 세 개 법이 있습니다. 국계법, 건축법, 농지법. 이게 이행강제금이 안 나온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10년째. 16회 때 내고 안 됐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안 했어요. 그 전에 좀 나오던 부분인데 이행강제금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온다 생각하고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이행강제 뭐냐 그러면 건축법에 위반한 위반 건물입니다. 기존 건물이 아니고 위반했다 그러면 우리 건축하려면 허가받고 해야 돼요. 무허가를 해야 돼요. 허가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건축했다. 위반 건물이죠. 이 건축물에 어떤 조치를 내릴 건가? 일단은 법을 어겼으니까 뭐 하겠죠? 처벌하겠죠. 처벌은 위반된 내용이 어느 정도인가 따라 달라지는 거요. 위반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경미하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고 중대하다 그러면 큰집 갈 수도 있고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별개로 뭐 합니까 하면 전혀 별개로 시정명령하는데 시정명령 벌금 과태료 부과하니까 자 누가 이게 뭐가 갑이다 갑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했다. 벌금을 딱 때리니까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벌금을 딱 내고 그래 반성의 기밀 보이네. 저거 철거 원상복귀해라.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은 말 안 듣는 거예요. 원상복귀 안 한다. 그랬을 때 국가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또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처벌이 몇 번밖에 안 된다? 한 번밖에 안 된다. 한 번밖에 못 하기 때문에 버텼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도망갔네? 아파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버렸나?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 무슨 뜻이요? 강제집행. 예, 우리나라 좋은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대신해진다. 해 안에 대신한다. 뭡니까? 대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굳이 내가 대가 나설 뭐 있나? 얘 보고 스스로 하게끔 해주면 되지. 그래서 만든 제도가 이행강제금 스스로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하게끔 해주냐? 안 해갔던 얘한테 안 하겠다는 얘한테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냐? 자 다시 한번 자 시정하세요. 안 하네. 자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줍니다.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야 너 이때까지 시정해라. 이 기간 내에 시정하라라고 시정 요구하는 거예요. 이 기간 내에 시정 안 하면 너 이러이러한 금액을 언제까지 부과한다? 시정할 때까지 부과한다. 근데 이 금액이 작은 것이 아니고 크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이. 한 번이 아니고 언제까지? 끝까지. 금액이 어쩌다고요? 작다고 아니고 크다고. 경제적으로. 한 번이 아니고 끝까지. 심리적으로 뭐를 줘요? 압박을 줘요. 압박을. 평생 너 시정할 때까지 돈 내는 얘기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 압박에 못 이겨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담을 느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데 비정상적인 사람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시정을 안 해요. 그럼 어쩌겠어요? 부과하고 징수해야죠. 이제 너 이때까지 돈 내라 했으니까
시정 안 하면 돈 부과해야죠. 어째야 돼요? 징수해야죠. 근데 얘가 돈을 내는 애도 있고 돈 내는 애도 있고 안 내는 애도 있어요. 돈도 못 내겠다 이제 서로 막 가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게 간혹가다 시험에 나와요. 돈 내, 안 내, 안 내, 안 내.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예, 강제 징수해야 돼, 강제 징수. 그럼 뭐 하면 되지? 강제 징수하면 되지. 강제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잘 들으세요.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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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겠어요?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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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뭐 했다고? 독촉했다고 독촉. 그래도 내 안 내요? 안 내죠. 이제 배째라 배째라. 안 내니까 뜬답니까? 압류해야죠. 압류. 압류했으면 그 다음 뭐 하겠어요? 매각하겠죠. 경고문을 통해서 매각하고 매각 재금 가지고 뭐 하고 청산하고 남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또 뜯으러 가야죠. 또 잡으러 가야지. 근데 없다. 더 이상 없다. 29만 원밖에 없어요. 가져올 게 없어요. 그때는 어찌 해야 돼요? 띵 건도 포기한다. 결손 처리한다. 이런 순서가 시험에 나와요. 순서가. 상식적으로 돈 내라. 내라. 내라니까 뭐하고? 독촉하고. 그래도 안 내? 딱지 붙이고 압류하고 갖다 어쩌고 처분해가지고 그 돈으로 청산하고 남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또 잡으러 가는데 더 이상 잡을 게 없다고 붙인다고요? 띵 걸로 포기한다. 결손 처리한다. 이게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처음 볼 때는 이런 거고 여러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거 툭 하면 여러분이 중개업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좀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인정받고 제대로 한다 그러면 사무실 앉아있으면 툭 하면 사람들이 들고 와요. 김 사장 이거 왔는데 무슨 얘기야 이거. 벌금이 또 나왔는데 내가 앞전에 냈거든. 벌금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지? 작년에 낸 건데 또 나오고 언제까지? 시정할 때까지. 그럼 설명 딱 해야죠. 앉아봐 해가지고 이거는 벌금이 아니고 뭐란다? 이행강제금이란다. 이행강제금이 뭔데? 설명해주기 버거우면 일이 보내 일이. 저기 노원역 앞에 10번 출구를 쭉 가게 되면 뭐 있으니까 애들풀 학원 있으니까 그리 가서 좀 중개사 공부 좀 해라라고. 그럼 제가 설명 대신 해줄 테니까. 아니 저런 건 따라 쓰려고 하지만 따라 쓰지 말아요. 써서 뭐 할 거예요 써서. 요약집 나오면 요약집에 다 써서 나와요. 저런 절차는. 요약집에 다 써서 나오고 몇 페이지 봐서 밑줄 그어서 해줄 테니까 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들어요. 꼭 써야 됩니까? 상식으로 해야 된다니까. 돈 내라니까. 독촉하고 안 내면 어쩐다니까. 잡는다니까. 압류하고 갖다 판다니까. 판 돈 가지고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을 거 받고 남으면 돌려줘야지. 부족하면 뭐 하고 또 잡으러 간다니까. 재산이 없다니까요. 어쩐다니까. 포기한다. 띵 걸로 포기.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그럼 이제 얼마 받을 거냐, 얼마 받을 거냐, 부가 기준입니다. 부가 기준인데, 부가 기준은, 자, 부가 기준은 도대체 위반 건물에서 어겼다는데 뭘 어겼냐? 허가 대상인데 허가를 안 받고 건축했냐? 무허가 건축. 신고 대상인데 무신고 건축했냐? 무허가 무신고 건축이냐? 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했냐? 무허가 무신고 건축, 무허가 건축, 무신고 건축,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이 네 가지를 어겼냐? 아니면 기타 내용을 어겼냐? 따라가지고 네 가지가 어기면 무허가 무신고 건축, 건폐율, 용적률 초과. 건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죠? 지방세. 재산세 내려면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얼마 있겠죠?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50 곱하기 위 반 면적이요. 100분의 50 곱하기 위 반 면적. 이거 4개 뺀 나머지다. 4개 뺀 나머지는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위반된 내용에 따라서 대통령이 다 달라져요. 이건 5%, 3%, 2%, 6%, 7%. 대리인이 정하는 금액 곱하기 위반 면적. 이 금액을 부과하는 거예요. 암기 좀 해야 돼요. 건폐율 용적률 초과 무허가 무신고 건축 100분의 50 기타 100분의 10. 자, 이 금액을 1년에 몇 번이냐? 1년에 2회 이내에서 언제까지 간다고요?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요? 시정할 때까지 부과한다. 이게 이행강제금인데 이 제도를 만들 때는 이 제도가 도입될 때는
우리나라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80년도 후반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처벌을 하니까 처벌은 돈은 내더라. 여유가 있으니까. 뭘 안 하더라? 시정을 안 하더라.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냈는데 이 법을 쓰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똑같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고 그 사람한테 차등 적용 안 되는데 끝까지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85 주거용 물론 공동주택이면 세대 면적 85 이하 면적 주택인데 85 이하 주거용이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국민주택이면 국민주택 서민용 주택이면 이 주택에다가 이 금액을 끝까지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너무나 가혹한 벌이다. 헌법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좀 수정해라 해가지고 금액을 2분의 1 이내에서 부과 횟수도 끝까지 안 가고 5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조례가 정하는 횟수까지만 부과한다. 이러고 제도를 바꿔놨어. 시작합니다. 642페이지 시작합니다. 2번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권자는 79조 1항 출구거 써요.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 받은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 등에 대해서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건폐율 용도를 초과 무허가 무신고 건축 박스에 얼마 납니까? 100분의 50. 단 연면적 공동이 때문에 세대 면적 85 이하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니은 기타 위반이죠. 기타가 뭐겠습니까? 건폐율 용도를 초과 무허가 무신고 건축 외. 걔들은 얼마요? 100분의 10. 100분의 10. 똑같아요. 가로 안의 것은 100분의 10 거기다가 다만 연면적 85 이하면 2분의 1 이내입니다. 박스 밑에 자 3번 이행강제 부과 절차에서 사전 계고 부가행 요식성 그런 거 스스로 봐야 돼요. 디귿 부가 제한 잡고 부가 제한. 허가권자는 최초 643페이지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면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체크합시다. 1년에 2회 이내 1년에 2회 이내 시정면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 2분의 1 이하로 감액이 가능한 건축물이면 부가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부가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가정단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받은 자가 이행하면 새로운 건 중단하고 이미 부과했던 것은 징수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더 읽어봤자 필요가 없으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암기해야 돼. 이거를. 건폐율 용도를 초과한 무허가 무신고 건축 100분의 50 기타 100분의 10 연 몇 회 이내에서 2회 이내에서 끝까지 가는데 연면적 85의 주거용 건축물이면 금액 2분의 2 이내에서 횟수 5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조례가 정하는 횟수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저 부분을 암기해야 돼요.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644페이지 2번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시정 명령 그런 스스로 읽어보시고 645페이지 면적 높이 청수 산정 방법입니다. 자 먼저 면적에서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지역 면적이다. 면적 높이 청수 산정에서 첫 번째 이제 대지 면적인데 대지 면적은 간단히 이런 얘기입니다. 대지가 이러고 있으면 자 땅 면적은 수평이죠. 수평 투영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투사에서 봤을 때 이 끝이 1번큼 보이겠죠. 이 면적이 이게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은 수평 투영 면적한다. 두 번째 법 46조 1항 단서에 따라 대지의 건축성이 정해진 경우 건축성과 도로 사이 부분 면적은 대지 면적 제외한다. 자 계산 문제 계산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가로 세로 가로 10m 세로 10m입니다. 도로 폭이 3m 도로입니다. 반대편에 하천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그냥 보고 얼마입니까? 90 그려야죠. 90. 이 도로 몇 m 놔야 돼요? 4m. 3m밖에 안 되니까 4m 물러난 선.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을 뜻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9 곱하기 10이니까 대지 면적은 90. 소연업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 이 얘기입니다. 제외. 그 다음 두 번째, 대지 안에 도시가 있으면 도로 공원 등이 있으면 그 부분 면적도 대지 면적에서 제외. 도로가 이러고 있습니다. 도로가 이러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러고 대지가 있습니다. 이 대지에다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지. 도로에 접했으니까. 옆에도 이러고 있으면 이러고 있다. 자, 이 땅에다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가로가 10m고 세로가 10m입니다. 토지 면적 얼마? 토지 면적 얼마? 100. 대지 면적 얼마? 100. 아니, 이거 뭐가 아니에요. 가로, 세로 똑같이 10이니까 토지 면적 얼마? 100. 대지 면적 얼마? 100인데, 유심히 봤더니,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상, 이거 맹지인데, 이렇게 쫙 해가지고, 도로가 이러고 딱 들어갔어요, 내 땅에. 도로가 들어가면서 뭐라 했어요? 소로, 이류, 저촉 그러면 내 땅 일부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접함. 옆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자, A가 땅 가지고 있는데 B가 땅 이루어 갔다. B가 가지고 있는 땅 접함 이런 거 나요. 이 땅은 이 도로에다 접하고 있다. 저촉 그러면 내 땅의 일부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이 부분 뭐라고요? 도시계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시킨다는 얘기요. 이렇게 대지 안에 도시가 있으면 도로가 있으면 제외. 그리고 봤더니 이만큼 이쯤 이렇게 가지고 이쪽에 공원이 있네. 공원도 도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시계의 시설이요. 이 부분의 면적을 어쩐다?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저런 거 알고 나중에 설명해야 돼요. 땅 중개할 때 이거 해석 제대로 못 해가지고 수수료 5천 마이너스 3천 얼마 받았다? 2천 받았다. 이거 못 해가지고 수수료 3천 띈 애가 있어. 이거 설명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저거는 대지 면적에서 빼줘야 되는데 대지 면적 이걸 빼줘야 되는데 이걸 빼준 걸 잊었다는 얘기요. 깜빡해가지고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수수료 3천 받으려고 해봐요. 웬만한 주택 매매해가지고 수수료 3천 안 나올 거예요. 수수료 3천 나온다 그러면 상가 하든가 공장은 기본적으로 공장은 몇 천이 공장을 하든가 땅 하든가. 순수하게 나는 땅만 하고 싶어요. 순수하게 땅이 메리트가 있고 순수하게 땅만 하고 싶어요. 길을 쓰고 말립니다. 굶어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작정. 땅 중개에서는 제가 해본 게 땅 중개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것도 땅도 이것도 순수하게 이것도 실수요자가 원하는 땅이 되는데 투자 목적인 땅은 절대 하면 안 돼요. 투자 목적인 땅은 이게 찔러만 보고 20명 찔러도 단 한 명도 계약서 안 써요. 할 것처럼 말 다 해요. 내일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바빠 죽겠는데 전화해가지고 준비하느라고 말은 다 해놓고 준비 다 해놓으면 와가지고 계약서는 안 써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설명은 다 해주고 할 것처럼 하는데 안 하니까 이게 투자용은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실수요. 그런 데로 가야 돼. 실수요. 공장 부지를 갖다 실질 찾는 거 나중에 얼으면 뭐 하는 거 이거는 해봤자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좀 큰 돈 벌고 싶다는 공장이 빨라버려. 공장이 좀 빠르고 공장 전문하든가 공장이 빠르고 그리고 좀 잘 되고 있는 데는 저기 여러분들 우리 국기 아닙니까? 국기 분들은 그래도 잘 만나세요. 진주 가게 되면 누가 있어요? 황승주라고 황순조 있습니까? 황승조. 이 친구가 새로 그러니까 신도시 형성됐는데 그쪽에 대해서 얘가 귀신처럼 잘하니까 하루에 막 계약서 뭐 8개, 12개 쓴다니까요. 엄청나게 벌어요. 진주에서. 지금 돈 벌어가지고 막 집도 사고 뭐도 하고 어느 날 아마 집들이 했을 때 이사했을게요. 진주 혁신도시 들어서 완전 물만 났어요. 그 전까지 별 볼일 없었는데 혁신도시가 딱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좌우지간 혁신도시 들어가서 돈 번 중개업자 꽤 나와요 지금. 그걸 제대로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친구가 지금 자격증이 없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 밑에서 지금 자격증 있는 사람 밑에 3명이서 얘한테 지금 얘랑 뭐 하는데 나이가 좀 있거든요.
제가 올해 30이니까 저보다 좀 더 작은데 한 5살 정도 작은 것 같은데 이 밑에서 자격증 가진 3명이 지금 이 사람 밑에 일 배우고 있어요. 모임할 때니까 이번 모임에도 참 우리는 특이하게 우리 학원은 단 한 명도 안 오던데 대단한 학원이고 예상도 안 했지만 진짜도 안 오더라고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 끝나면은 저기 시험 끝나면 제주도 분들도 온다 했어요. 제주도 분들 합격하고 나 육지 구경하세요. 내가 구경시켜주지 육지는 그 사람도 그랬고 우리도 합격해서 모임합시다. 이제 합격도 하고 이번에는 시험 안 봤으니까 못 가죠. 말하기도 난처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한번 가자고요. 시험 끝나고 간 다음 시험 끝나고 어디로 갑니까? 대전 갑니다. 대전 가면 대전에 뭐가 있냐 그러면 장태산 휴양림 혹시 압니까? 네. 장태산 휴양림. 장태산 휴양림 꽤 괜찮은 데죠. 여기서 1박 2일로 가요. 1박 2일로 11월 둘째 주 딱 가가지고 토요일 날은 12시에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계속 교육 시험 봤으니까 이제 업 하려면 이 정도를 알고 나가서 계약서 써야 되니까 하루 종일 교육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가게 되면 1기부터 8기까지 선배들이 쫙 와요. 뭉쳐가지고 시내 가가지고 체육도 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사람이 좀 서로 부딪혀야 이게 친해지는 것이지 대화상으로 그리고 인터넷 속에서 숨어가지고 저 뒤에 숨어서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얼굴이 시커먼 건지 하얀 건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 대화해가지고 친밀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얼굴 보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지금 동강 듣는 사람 중에서 이게 이해력이 딸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해력이. 아니 그 닉네임을 좀 그렇게 좀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될까요? 좀 어차피 들어올 거면은 꼭 제대로 못 듣는 사람이 와가지고 빨리 등급해 주세요. 안 한다니까 등급 안 한다니까. 이름을 갖다가 이름을 이동희 쓰고 급하니까 빨리 등급해 주세요. 안 해준다니까. 이동이 있었으면 뒤에 쓰라고 뒤에 어디 양주 몇 기 구기 이게 힘드냐고. 이동희 이름 쓰고 나 앞으로 어디서 중계할까요? 양주. 웬만하면 양주는 나오는 게 좋아요. 양주는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누군가 한 명이 지켜야 되니까 지키기로 하고 양주 국위 그러면 국위가 무슨 얘기입니까? 중개사 26회 공부했을 때 이 모임에 참여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뭉친다니까 지금 전국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제주도 물건을 갖다 할 때 제주도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주서는 조미선인가 이분이 거기 이제 팀장 하기로 했어요. 그쪽에 어제 밤에 오면서 카톡으로 다 해놨어요. 제주도는 맡으세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몇 명 없는데 몇 명이 아니게 앞으로 계속 내가 뭐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전국 물건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번에는 시험 안 봤으니까 그렇다 하고 하여튼 시험 끝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런 거 좀 배워야 됩니다. 대지 면적 설명했습니다. 대지 면적, 대지의 수평토 면적, 소연업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부로 대지 면적 제외. 대지 안에 도시가 있는 도로, 공원이 있으면 대지 면적 제외. 2번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이 뭡니까? 간단해요. 건물 위에서 딱 내려다 봐요. 건물을 딱 내려다 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얼마 정도 가리고 있는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 그게 건축 면적입니다. 자 이러고 지금 땅이 있고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건축 면적 그러면 벽에 무슨 선입니까? 중심선 둘러싼 수평토 면적 이 면적을 놓고 우리는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2층이 이러고 돼 있다. 이러고 돼 있으면 건축 면적은 외벽, 바깥벽, 중심선, 바깥벽. 이쪽이 바깥벽이고 얘보다는 얘가 바깥벽이죠. 바깥벽 중심선 둘러싼 수평토 면적 이걸로 우리는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외벽 무슨 선? 중심선. 근데 건축물 가로치고 지표면 1m 이하는 제외 나오죠.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지금 건축물 이러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건축 면적은 중심선 똑 자르면 되는데 보니까 옆에 이렇게 또 튀어나온 게 있더라. 위에서 보게 되면 이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겠죠? 보이죠? 근데 이 부분의 높이가 몇 m냐? 1m 이하 되는 이런 부분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 자, 건축 면적 시작합니다. 건축물 지표면 1m 이하는 제외. 외벽 체크합시다. 중심선.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토면적입니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자 1번 안중형과 통과시키고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2번도 안중형 통과시키고 가능성이 없어요. 3번 봅시다. 3번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1번 지표면 1m 이하에 있는 부분 제외. 참고 물품을 입출구하게 한 차량 저반 부분 1.5. 방금 전 했던 이겁니다. 이렇게 지표면에서 이렇게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제외인데 이게 뭐냐? 창고다. 창고 물품 저장 창고. 왜 만들어냈냐? 차 대가지고 물품을 입고 출고할 때 차량 저반 부분이다. 그때는 1.5 이하까지는 제외. 2번 X. 3번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설치는 보행 통로, 차량 통로. 들어본 기억이 있으면 제외입니다. 들어본 기억이 있으면 제외다. 이렇게 대지가 있고, 자, 이러고 지금 건축물이 두 동 있습니다. A동이 있고 B동이 있는데, A동에서 B동 가려면 나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옛날에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통로, 연결 통로 만들어가지고 직접 갑니다. 직접 갑니다. 위에서 보면 이게 보이겠죠? 그 부분은 제외. 3번 지하주차인 경사로 제외. 자, 지하 들어갈 때 경사를 만들어놨죠. 이렇게 비둘기만 씌워놓은 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이 부분 위에서 보면 보이지만 이런 것은 제외고. 4번 지하 주차장. 5번 출입구 상부. 이게 지하층 들어갈 때 비들지 말고 삐쭉 튀어나온 부분이죠. 제외. 6번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음식물 쓰레기, 의류 수거함은 제외 그럽니다.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 외벽이 없으면 외곽에는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인데 하나씩 정리합니다. 지표면 1m 이하는 제외한다. 근데 창고 차량 저반 부분은 1.5 이하까지는 제외다. 두 번째, 보행 통로 차량 통로 제외. 세 번째, 지하 주차 경사로 제외. 네 번째, 지하층 출입구 상부 제외. 다섯 번째,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음식물 쓰레기함 이것들은 제외.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은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요. 이렇게 1층, 2층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게 1층 바닥 면적이면 2층 바닥 면적이 겁니다.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입니다. 이거를 갖다 평면으로 보게 되면, 자, 이게 지금 1층이고, 이게 2층 그럽시다. 1층, 2층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이 부분을 1층이라 하고, 슈퍼, 2층이라 하고, 여기 약국 합시다. 당구장 할까요? 학원 할까요? 학원 하지 말고, 중개사무소 갑이 운영하고, 중개사무소 을이 운영한다 합시다. 그러면 1층 바닥 면적은 1층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게 1층 바닥 면적이면서 슈퍼 바닥 면적이야. 바닥 면적을 말할 때는 그냥 바닥 면적이를 만들고 뭐뭐의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슈퍼 바닥 면적. 약국 바닥 면적, 이게 약국의 바닥 면적. 한 층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죠. 일부. 한 층의 전부. 중개사무소 갑 바닥 면적이네. 중개사무소 갑의 바닥 면적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중개사무소 중심, 이게 중개사무소 을의 바닥 면적 이런 식으로. 중개사무소 두 군데 있으면 뭐라 그래요? 중개사무소 바닥 면적 합계 이름만을 쓸 것이고. 그래서 바닥 면적은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요. 벽, 기둥에 구역이 없다. 벽, 기둥에 구역이 없는 건축물 그러면 빨리 주유소 생각해요. 주유소. 벽, 기둥에 구역이 없다 그러면 주유소를 생각해가지고, 자, 이러고 지표면이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만 있다 이런 거 있죠. 이랬을 때는 지붕 끝에서 이렇게 끝에서 1m 후퇴한다. 끝에서 1m 후퇴한 사람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 부분의 면적을 바닥 면적한다. 끝에서 1m 부분 어쩐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발코니 읽어보세요. 발코니 어쩌고 저쩌고 나왔으니까, 발코니 베란다가 있으면 베란다 부분의 면적을 바닥 면적에다 포함을 할까 안 할까? 이게 베란다다 그러면 베란다가 우리 너대요. 너대 면적, 베란다 면적에서 뭐라 하냐? 너대에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곱하기 1.5를 빼는 거요. 1.5를 뺀 나머지 부분만 포함한다. 그러면 이 베란다 면적은 10 그럽시다. 10. 얘가 10제곱미터다. 너대 면적이 얘가 10제곱미터다. 너대에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재봤더니 얘가 5m나 5m. 그러면 긴 외벽 길이가 5m니까 5m 곱하기 법에서 1.5를 준 거예요. 1.5를 뺀다. 얼마 나옵니까? 7.5. 얼마 남았어요? 2.5.
2.5제곱미터는 베란다, 2.5는 베란다 면적이 바닥 면적에 포함됐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각도로 이렇게 아파트가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러면 자 베란다가 이러고 튀어나왔다 이랬을 때 베란다 부분의 면적을 바닥 면적에 포함할까 말까. 이게 만약에 바닥 면적이 제외된다 그러면 아파트 10평 분양하고 베란다 100평 만들어져요. 분양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되겠지.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그러면 나오는 순간 무조건 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아예 안 하겠죠.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중심선에서 1.5입니다. 1.5m를 기준해가지고 1.5m 이하 나온 부분은 모두 제외하고 1.5를 초과 나온 부분은 초과 부분만 포함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전제 조건은 베란다가 저렇게 사각으로 지었다는 전제하에서 베란다를 꼭 사각만 짓는다면 이렇게 벽이 있으면 베란다를 갖다가 이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하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러고 지어놨을 때는 이게 맞는 게 이러고 지어놨을 때는 자 이렇게 사각으로 지었다 그러면 자 베란다 면적이 얼마라고요? 10제곱미터. 하루가 얼마요? 5. 그럼 이게 얼마 튀어나왔을까요? 얼마 튀어나와서 10이 됐을까요? 5 곱하기 얼마는 10이에요? 2입니까? 그럼 이게 튀어나온 게 몇 메타 튀어나왔다? 2m 튀어나왔다. 1.5 초과했습니까? 초과했죠. 초과되는 부분이 얼마요? 0.5m. 곱하기 저기 가로 몇 m라고요? 5m. 얼마 나옵니까? 똑같은 얘기죠. 어차피 저리 계산하나 이리 계산하나 사각이면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코니, 너대 그 밖에 비슷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방식 역시 너대 면적에서 너대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에 1.5를 곱할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지문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너대가 나오면 100% 틀린 거예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지문이 긴 것은 얼음편 쓸 수가 없어요. 대충 해가지고 틀리게 나와요. 너대 면적은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X. 너대 면적은 바닥 면적에 제외한다. X. 포함할 수도 있고 제외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너대 면적은 바닥 면적에 포함할 수도 있고 제외할 수 있다. 그것은 OX가 아니고 엉터리. 그런 문제가 어딨냐고. 정확하게 틀리고 맞고 딱딱 해줘야 되니까. 좌우지간 발코니가 나오면 100% 무조건 X예요. X. 얼음편으로 4개는 지문이 너무 길다는 얘기입니다. 다 써야 되니까.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 필로티 있죠? 필로티가 뭡니까? 1층 주차장이죠. 필로티 요즘은 시골에도 찾을 데가 없어요. 시골 가도 위지면 터수리에도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 1층은 기둥 만들어 놓고 공간이죠. 공간. 이게 뭡니까? 1층 주차장. 이런 부분을 뭐라 한다? 필로티 구조를 한다. 필로티. 자 필로티 그러면 자, 그 밖에 이하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자, 그 부분이 첫 번째 공중통행 무슨 얘기요? 차가 다닌다 제외, 차량 통행 제외, 주차에 전용된다 제외, 공동주택 이용된다 제외. 넷 중에 하나면 제외요. 거기에 사람이 다니는데요 제외, 차가 다니는데요 제외, 주차장 쓰는데요 제외,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제외. 넘어갔습니다. 5번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탑 제외. 탑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 자, 다락 암기 좀 해요. 다락 층고 1.5 이하인 다락은 제외입니다. 층고 1.5 이하인 다락은 제외. 경사진 형태의 지붕이면 1.8 이하까지는 제외입니다. 그 다음 건축물의 외부 내부 있을 때는 굴뚝, 더스트 셔터는 쓰레기 홈통, 설비, 덕트 제외요. 그 밖에 이하 비슷한 것과 옥상, 옥에 지하시설,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부터 정화조 제외. 이거 지문이 너무 긴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지문 최고 짧은 거예요. 승강기 탑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외. 계단 탑 제외. 장식 탑 제외. 타락 암기하고. 층고 1.5 이하면 제외. 경사진 형태의 지붕이다. 1.8 이하까지는 제외. 건축물의 외부, 내부 시설은 굴뚝 제외. 던스시트 제외. 설비도 제외. 옥상, 옥에 지하실자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조, 정화조 제외. 들어본 기억이 있으면 무조건 제외예요. 포함되는 거 써가지고 안 물어봐요. 제외되는 거 써놓고 물어봐요. 제외냐 포함이냐. 6번 공동주택 지상시설장,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적용시설 써요. 생활 폐기물 보관함 제외.
생활 폐기물 보관에 뭐가 있어요? 음식물 수거함, 또 의류 수거함, 그런 부분은 위에서 보면 보인다니까 제외. 7번 X. 4번 연면적.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각층 바닥 면적 합계. 용적률 산정할 때는 4가지 제외입니다. 아까 했죠? 첫 번째 뭐 제외? 지하층 제외. 두 번째 지상층 부속용도 주차장 제외. 3번 X표 치고 3번 X표 치고 X표 치고 마는 좀 수정해야죠. 마는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 제외. 그리고 하나 더 뭐 제외?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제외. 아까 해봤잖아요.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는 첫 번째 지하 제외한다. 지상층 부수 주차장 제외된다.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 제외한다. 그리고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5번 건축물 높이입니다. 건축물 높이는 줄 겁시다.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 줄 거요.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 쉽게 말할까요? 건축물 높이는 땅 바닥에서 건물 꼭대기까지. 좀 품위 있게.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 그 말이요. 끝. 더 보면 안 돼요. 첨언앞에 반전앞에 스스로 읽고 층고. 자, 한 층 높이는 아까 했습니다. 자, 바닥 구조체 줄 거예요.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지금 우리는 몇 층에 앉아 있어요? 2층이죠. 2층 높이는 여러분이 발 딛는 부분에서 3층 발 딛는 부분까지 그게 2층 높이입니다. 9번 층수 중요. 얘는 잘 나와요.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시탑, 오탑, 좌우지간 탑이 있으면 탑은 제외다 이러지 말고 건물 있으면 몇 층짜리 건물이냐 했을 때 자, 몇 층이냐? 3층짜리다. 위에 이러고 있더라. 튀어나온 게 탑인데 바닥 면적은 제외하고 층수 계산할 때는 이게 무슨 면적입니까?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이게 탑 부분의 바닥 면적이요. 탑 부분의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00제곱미터고 이게 10제곱미터다 그러면 층수에서 제외할까요? 포함할까요? 100분의 10은 약분하면 10분의 1이거든요. 10분의 1이 커요? 8분의 1이 커요? 말 잘못했어요. 10분의 1이 작아요? 8분의 1이 작아요? 10분의 1이 작으니까 10분의 1은 8분의 1보다 작으니까 층수에서 쩐다? 제외한다. 3층.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시탑, 옥탑, 기타 이하 비슷한 건축물 옥상 부분 수평 평면적 건축물의 8분의 1 이하면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외하고. 두 번째, 기억해야 돼요. 지하층 층수에서 제외. 세 번째,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물은 4m마다 한 층. 네 번째,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달리 보이면 제일 많은 층. 이 층은 은근히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요. 승강기탑, 계단탑, 탑 8분의 1 이하 제외. 지하층은 제외.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4m마다 한 층. 위치에 따라 층수가 달리 보이면 제일 많은 층. 기억하시고. 우리나라 고층 건물이면 고층은 몇 층? 57. 고층. 무슨 50이요? 50은. 네. 아니 고층. 오호 찍지 말고 실력을 해야지. 이게 세상 이게 찍을 겁니까 이게? 고층은 몇 층이요? 30층. 30층 몇 메타요? 호박이 지금 하잖아요. 4m. 이렇게 몇 메타라고요? 120m. 이 고층이고. 그러면 초고층이죠. 초고층 몇 층이요? 50층. 곱하기 4니까 얼마라고요? 200m. 이 중간이 준초고층입니까? 준초고층. 30에서 49, 120에서 199 이런 식으로. 왜 4m냐? 기준이 건축법 그러고 잡는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658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6월달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출제가 안 돼요. 658페이지 벌칙 X입니다. 벌칙 X.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건축법 끝나고 잠시 쉬고 농지법 합니다. 오늘은 농지법이에요. 농지법.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